유리하다고 알려져 있고 보통은 전 구간 시공되는 건 아니고 일부 구간의 부식 교량으로 채택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노르웨이에서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부유식 교량의 시공 계획을 밝힌 적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 이상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이제 이상구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노르웨이의 그 최상단 트론헤임부터 크리스티안산까지 원래는 8개의 페리 구간으로 이어져 있던 거를 이제 그 도로교로 전부 다 이어가지고 13시간 내로 이제 주파할 수 있게 이어버리는 그 초대형 국가교통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베르겐이라고 해서 비에나르 피오르덴 여기 해협이 한 5km 구간 되는 수심 300m 되는 그런 깊은 해협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커브드 폰튼 브릿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커브드 폰튼 브릿지의 형태로 시공하겠다라고 이제 2019년에 포럼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교량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입지 조건 아니 지질학적 환경적 특성이나 총 연장이나 수심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굳이 부식 교량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게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계 경험이나 시공 경험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영구적인 필요성이 부족하냐 그렇게 말할 수가 절대 없고 사실 국내에는 이제 지을 만큼 지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해양 자원은 남아 도는데 기술력이랑 예산 쪽에서 이제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기술력 자체의 발전이라든지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제 협력 기회 확대, 추가적인 설계 옵션 제공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부유식 교량의 그 기술력에 대한 필요성은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는 이제 선제적으로 부유식 교량에 특화된 모델링 및 해석 기술을 확보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 저희 본 연구에서는 이제 비오나르 피오르덴의 콘툰 지지형 직선교 해석 모델을 좀 NTNU에서 그 공개한 자료가 있어서 최대한 리프로듀스를 해보고 그걸 피팅하는 과정에서 부유식 교량의 거동 특성과 파랑 하중 특성에 따른 응답 특성을 분석하는 그런 내용으로 연구를 주된 내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표기한 것이 저희가 리프로듀스한 모델의 보여주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장을 담은 거는 그 NTNU에서는 사이버 리플렉스라고 해서 이제 자체 개발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연구 문헌에 따르면은 자기네들도 이제 동일한 모델에 대해서 자기 자체 개발 코드랑 상용 소프트웨어 있는 오카플렉스랑 이제 비교 검증을 수행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스태틱 어널리시스 메소드가 알고리즘이 조금 다르대요. 그 정확하게 묘사는 안 해놨는데 그거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무어링 텐션이 한 최대 20%까지 또 차이가 나기도 하고 내추럴 페리오드 같은 경우에는 한 5% 이내로 차이가 난다고 연구 문헌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조금 추가적인 피팅을 해서 어느 정도 보여주기까지 잘 맞춘 모델을 확보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이제 시간 능력 해석을 불규칙 파랑에 대해서 제한을 해서 수행을 하고 이제 그 모든 걷어 위치에서 구조 응답 그리고 운동 응답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일종의 모멘트 다이어그램이 되겠고 이제 변이 다이어그램이 될 텐데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표기한 게 이제 동적 응답에 대한 이제 평균 오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들이 이제 NTNU 자료에서도 이제 그 비교 검증 대상으로서 잘 정리가 돼 있어서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1차, 2차 파랑의 효과라고 하는 거는 위에서는 나타나지 않고요. 그 아래에서 이제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검은색 선은 점선과 실선의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나타내서 별 차이 안 나네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 오른쪽에 이제 폰툰의 저주파 응역대에서 응답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이제 민 밸류 값이 지배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웨이브 드리프트 포스가 지배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량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할 때 2차 파랑 해석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거는 롱 크레스티드 웨이브랑 쇼트 크레스티드 웨이브 이펙트를 차이를 나타낸 건데 이제 빨간색, 검은색 간의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롱 크레스티드 웨이브라고 하는 거는 평면파라고 해서 그 오른쪽 위에 보시는 이 프로파게이션 방향의 직각 방향으로의 파는 전부 이제 동일한 말 그대로 그 평면으로 진행되는 파랑을 말하고요. 이런 거는 이제 이론적인 해석 모델이 되겠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쇼트 크레스트 웨이브라고 해서
적인 파성분을 이제 모사를 할 수 있게 저희는 이제 디렉셔널 스프레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향 분산을 적용을 해서 그 에너지는 동일하되 방향 분산을 적용한 웨이브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파라미터도 정확하게 사실 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걸 분석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조금 스탠다드 데비에이션과 민밸류 값이 좀 민감하게 변하는 경향이 파악이 돼서 해석 시에 이것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웨이브 파라미터들을 좀 민감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